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첫째 주 티브로드 주간 뉴스입니다. 이번 주는 정부와 인천시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집중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정부는 지난 31일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출퇴근 때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비 절감을 위해 급행철도와 광역버스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광역교통망의 핵심은 교통 속도를 높여 지역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와 인천 등 대도시권 시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평균 70분을 넘는 대도시권 이동 시간을 최대 30분으로 단축하고자 광역 급행철도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A, B, C 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인구의 77%가 급행철도의 수혜 지역에 살게 됩니다. 이에 더해 광역철도의 급행 비율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여 도시간 주요 거점 사이의 이동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행 지역도 확대됩니다. 버스 준공연제를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 지역을 확대하고 노선도 전면 개편합니다. 기존의 46%에 해당하는 수도권 대중교통 분담률을 50%대로 높이고 교통비 또한 30% 절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급행철도와 광역버스 이용시간 단축을 위해 환승센터도 늘어납니다. 삼성역과 김포공항역 등 교통 중심지에 환승센터를 건립해 환승시간을 30% 줄이는 겁니다. 이 밖에도 서울에서 양평, 세종시까지 제2순환고속도로를 오는 2022년 준공하는 등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데 경제성을 높이는 광역교통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광역교통 계획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였습니다. 기존 GTX 노선을 좀 더 빨리 착공하고 새로운 GTX 노선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번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은 모두 3개입니다. 파주 운정과 동탄을 연결하는 A 노선과 마석과 인천 송도를 잇는 B 노선, 그리고 덕정과 수원을 연결하는 C 노선입니다. 이런 GTX 노선을 계획대로 짓고 또 일부 노선은 좀 더 빨리 착공하겠다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A 노선의 경우 오는 2023년까지, 또 B 노선은 2022년 착공해 2027년 준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 노선은 B 노선보다 1년 빨리 착공해 2026년 개통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새로운 D 노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수도권 서부 지역에 GTX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GTX 및 광역철도망의 조기 착공 및 연계 강화입니다. 서부권, 이를 위해서 광역급행철도 서부권 등 신규 노선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김포 한강선과 원정 홍대선은 이번 광역교통 계획에 포함은 됐지만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두 노선 모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라며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조치하겠다고만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광역교통에 대해 인천에서 좋은 효과를 낼 거란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송도에서 서울을 잇는 GTX B 노선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GTX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서부권의 신규 노선, 즉 GTX D 노선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수인선 월곶 판교 구간을 내년에 개통하고 제2경인선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 1호선 송도 연장을 내년까지, 검단 연장을 2024년까지 개통하고 7호선 청라 연장을 2027년에 개통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을 서구에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수도권 서부권역의 광역급행철도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실무 구상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종 노선 발굴을 위한 용역 예산 수립까지 진행된 상황이며
이를 위해 별도로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을 만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GTX-D 준비를 11월 22일 발표할 2030 미래이음 정책에 포함돼 있다면서 11월 4일에는 청라에서 서구 지역 현안 주민 설명회도 연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시장은 정부가 서부권의 급행철도 신규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역교통 2030을 발표하자 준비 상황을 미리 밝힌다며 GTX-D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인천시도 잘채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2공항철도를 포함한 7개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7개의 새로운 철도망 구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인천 지역 7개 노선을 반영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먼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각한 제2공항철도가 반영됐습니다. 숭이역에서 월미도와 영종 하늘도시를 거쳐 인천공항까지 16.7km를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송도역까지 계획된 인천발 KTX를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금 현재 송도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 인천발 KTX를 공항까지 연결을 시키면은 우리 공항의 경쟁력 제고도 되고 또 전국 어디에서나 손쉽게 2시간대에 공항을 접근할 수 있으니까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제2경인선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연수구 청학동에서 광명까지 20.6km를 잇는 이 사업이 완성되면 노량진까지 40분대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서울 독산동과 경기 고양까지 잇는 사업, 그리고 청라에서 신도림을 잇는 서울 2호선 연장과 한강 신도시에서 서울 방화를 잇는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또 송도국제도시 인천 신항에서 시흥 월곶까지 12.5km를 연결하는 인천 신항선도 반영됐습니다. 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야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세부 사업 계획서를 받아 내년에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021년 상반기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입니다. 인천시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건의한 제2공항철도는 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민연대가 발족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이 추진위를 발족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연간 7천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을 오가는 철도는 공항철도 노선이 유일합니다. 인천 시민은 물론 지방에서 올라오는 시민들도 서울을 거쳐 인천 북쪽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먼저 움직인 건 주민과 시민사회입니다. 인천 남쪽에서 월미도와 영종 하늘도시를 지나는 제2공항철도를 건설하자며 인천 시민연대 발족을 선언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시민단체와 여, 야, 민, 정 이 한 목소리로 제2공항철도 건설의 당위성, 시급성 등을 정부에 촉구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자임할 것입니다. 인천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제2공항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공항과 남쪽을 연결하는 그러한 제2공항철도가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그 시너지를 발현할 수 있다. 조그마한 씨앗을 뿌려서라도 시작을 해놔야 이것이 어느 시기에 확정돼 가고 그것이 촉진된다. 자유한국당은 인천지하철 3호선과 연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인천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은 모두 남북으로 이어집니다. 3호선을 인하대와 하객법조타운, 문학경기장 등 동서로 건설하면 균형 발전에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2공항철도까지 연결하면 공항 접근성이 개선될 거란 판단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교통 수요가 있을 텐데 그 교통 수요를 감당할 만한 인프라가 없다. 인천 시민들이 원도심에 살든 어디서 살든 소위 말해서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교통 이용권은 누구든지 보장해야 된다. 제2공항철도 건설 사업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었지만 3차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인천시는 4차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가 11조 2,5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보다 11%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복지와 교통, 상수도 분야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10조 원 시대를 연 인천시는 내년 예산 11조 원 시대를 열 전망입니다. 올해보다 11.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조 8천억 원을 돌파했고 교통, 물류와 상하수도 환경, 지역개발 분야가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처음으로 한의학, 난임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4만 1천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30%가 증가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이음 예산도 8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의 기본은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균형 발전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향입니다. 도시의 기본 기능 증진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상하수도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원도심에 다 투입되는 재원이다. 채무는 올해보다 소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2016년 8조 원 규모였던 인천시 예산은 5년 만에 11조를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채무 비율은 30.4%에서 16.1%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과 정부 재정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추기 위해 3조 7,650억 원의 빚을 내지만 다행히 갚는 돈이 더 많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6%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정책개발 연구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인천연구원과 공동기획한 이번 토론회에선 인천이음카드와 도시재생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NIB 신한결 기자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시민들과 정책개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톡톡 페스티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연구원과 의원 연구단체가 함께 기획한 토론회로 정책개발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시의원과 연구원이 주축으로 구성된 9개의 연구 모임은 각기 다른 인천의 현안들로 세미나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병래 의원을 대표로 구성한 인천 지역 소비 행태 개선 연구회는 올해 실시된 인천 이음카드와 인천의 역외 소비율에 집중했습니다. 의원들은 인천 자영업자들의 매출 부진 등 경제 악순환의 원인이 역외 순소비의 증가라고 꼬집고 그 개선 방안이 교통 개선에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GTX든 경인 면서 다 서울로의 접근이지 인천 내부적인 어떤 접근에 대한 우리 고민이 조금 적지 않아 생각하거든요. 그게 인천의 어떤 자급도시로의 가는 방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 연구회는 예술을 접목한 도시재생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공동체가 깨지고 환경이 피폐해지고 된 이곳을 우리는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것인가.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접목시키고 변화되는 것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원도심이 갖고 있는 특징에 맞는 적합형 정책을 연구하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뤄놓으신 걸 보면은 문화와 다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다 구도심이고, 그리고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고, 그리고 빌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 답 없는 지역이에요. 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이 밖에도 공항경제권과 인천형 자치분권,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 그동안 논의를 진행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처음 개최된 인천시 의회의 정책 페스티벌. 이번 토론회를 통한 의견 공유가 실질적인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중구 인현동 화재 참사로 학생 수십 명이 숨진 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올해는 기념행사를 넘어 참사를 재조명하고 공공의 기억으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1999년 10월 30일
중구 인현동 4층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학생 57명이 희생된 인현동 화재 참사. 학생교육문화회관 뒤뜰 추모비 앞에서 인현동 화재 참사 20주기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유가족과 학생,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들의 헌화가 이어집니다. 생태 같은 자식을 떠나보낸 지 어언 20년. 부모는 오늘도 목 놓아 자식을 부르며 오열합니다. 그 풋풋한 젊음, 가슴에 지우지 못하고 360날 너희 안부 물어볼 수밖에 없는 못난 아비 못난 어미를 오 용서해다오. 20년 전 같은 또래 학생들이 겪었을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학생들도 눈물을 글썽입니다. 저도 학생이라서 그 학생들이 많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좀 알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모님, 저희도 부모님이 있으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은 마음. 어른들의 관리 소홀과 안전 불감증으로 빚어진 대형 참사를 새로 조명하고 희생자를 진심으로 추모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됩니다. 인현동 화재 참사를 기념행사에서 기억의 문화로 전환하는 범시민적인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인현동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 공적 기록물 제작, 추모 공간 공원화, 20주기 표지석 설치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실에선 11월 3일까지 인현동 화재 참사 20주기 추모 전시회도 진행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신병원 개원을 불허한 서구청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됐습니다. 병원 개원을 반대해온 주민들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 지난 9월. 서구청이 신규 정신병원 개원을 불허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위원들은 서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병원이 개원을 신청할 당시 급식시설과 조제시설 등이 기준 미비 상태였다는 점을 기각의 핵심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정신병원 개설이 공익에 끼칠 영향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심판이 진행된 28일 오후에도 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한 주민들. 아이들의 통학회 정신병원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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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들 당연히 안심이 되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뻐할 겁니다. 우리는 각 아파트에 다 게시판에 다 우리가 승소했다 다 붙일 거고요. 방송도 다 할 겁니다. 우리가 승소했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지켰다고 우리는 떳떳하게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해당 병원은 지난 7월 초 서구보건소에 59병상 규모로 정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인근에 정신병원이 입주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한 달 뒤 서구청은 신규 병원 개설을 불허했습니다. 서구청의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재현 서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이 기각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추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의 해양도서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얼마나 수거하는지 정확한 통계도 없고 관련 예산도 충분치 않습니다. 해양도서 쓰레기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에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영종도 남측 제방, 기름을 담는 대형 드럼통부터 각종 어구들이 나뒹굽니다. 널브러져 있는 페트병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중국 제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해양 쓰레기가 인천 해안을 뒤덮고 있는 상황. 하지만 수거 정책은 구멍이 드러납니다. 먼저 2014년 7,700여 톤이던 인천시의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지난해 5천여 톤으로 줄었습니다. 5년 만에 35%가 감소한 겁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해양 쓰레기 통합정보 시스템에선 같은 기간 4,800여 톤에서
1,500여 톤으로 줄어 67%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쓰레기 수거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기관마다 내놓는 쓰레기 수거량도 달라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사업 예산도 연간 75억 원으로 적지 않지만 대부분 하천 쓰레기 처리에 집중됐고 해양 쓰레기 관련 예산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제 인천시 해양쓰레기 관련 재원은 거의 하천하고 쓰레기 관련 예산인데 이게 관리 규격이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특히 해수부나 균톡 예산을 활용을 해서 좀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그래서 사업을 좀 다양화.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합니다. 이를테면 해안을 뒤덮은 폐어구는 어민들이 바다에 몰래 버려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구를 구입할 때 폐어구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기도와 제주도는 해양 쓰레기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인천은 이마저도 없습니다. 저는 제도에 대한 부분에서도 발생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수거도 중요하고 운반도 중요하지만 발생원을 관리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민에 대한 부분 폐어구에 대해서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의 인식 부족으로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대상에서 지금 배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론에 참석한 조강희 시의원은 조례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세계적인 부분에서 공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제도화해서 입법 조례를 해서 그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제도적인 부분 또 앞으로 또 현장 실태까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이. 인천시는 해안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며 내년까지 해안가 철책의 74%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해안으로 나가면 처음 마주하는 게 각종 쓰레기인 상황. 이승열 인천시 도서지원 과장은 해양 쓰레기 배출원이 다양하고 수거 주체가 모호해 일부 도서에 해양 쓰레기가 방치된 상황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해수부 등 정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해양 쓰레기 수거가 긴급한 지역을 선정해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 인천시청 현관부터 미래광장을 시민광장으로 조성한 인천앱들이 시민에게 완전 개방됩니다. 인천시는 시청 앞 담장을 걷어내고 차도를 없애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인천앱들을 완성했습니다. 인천앱들은 잔디공원과 벤치 등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인천시가 앞마당을 완전히 개방한 건 1985년 청사를 열고 34년 만의 일입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시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지난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 것 같아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네. 살면서 재난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서 평소 재난에 대처하는 요령을 숙지하거나 훈련을 통해서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인천시는 군고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기간 동안 다양한 재난대응 훈련을 전 영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최근 국내에 잇따라 발생한 지진과 요양시설 화재 사고,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을 고려해서 실정에 맞게 시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발생하는 재난 유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사회가 변화가 많아지면서. 네. 인천시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뭐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네. 인천시가 10월 31일 실시한 중점 훈련은 연수구 소재의 한 반도체 공장에서 지진으로 인한 유해화학 물질 유출 사고 및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와 환경오염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가상 설정으로 실시되었는데요. 오전에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인천시장 주재하에 위기관리 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재난 현장 지원 등에 대한 문제 해결식 토론 훈련을 실시했고요. 오후에는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 연수구청, 인천경찰청, 송도소방서 등 28개 기관 1000여 명의 인원과 소방헬기, 무인방수파괴차, 굴절 고가차 등 63대의 장비를 동원해서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만큼 신속하게 통합 현장 훈련이 진행되었는데요. 대피 유도, 화재 진압, 사상자 응급처치와 유해화학 물질 유출에 따른 대응, 그리고 실종자 수색, 방역과 복구 활동 등 다양한 훈련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500여 명의 시민 참여단이 참관하고 한층 더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훈련을 통해서 시민들께도 시의 재난 대처 능력을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훈련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재난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네. 이번에서 이런 점도 반영을 했겠죠? 예. 시와 함께 각 군구에서도 지난 5일간 지역 실정에 맞게 지진, 화재 등 다양한 유형으로 자체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0월 29일에는 불시 화재 대응 대피 훈련을, 또 30일에는 지진 대응 대피 훈련을 시 전역에서 실시했는데요. 실제 상황에서 시민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또 어린이집 화재 대피 훈련, 또 소화전 사용법 등 시민 참여형 체험 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31일에는 최근 김포시의 사례처럼 다중이용시설이나 재난 취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내 25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 훈련과 또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 14개소에 대한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최초 목격자 신고부터 다중이용시설 직원, 이용자 등에 대한 대피 유도, 또 초기 진압 등 훈련 전 과정을 통해서 시설별 재난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했는데요. 이런 초기 대응 능력 향상과 또 취약점 개선을 마련하는 그런 토대가 되었습니다. 네, 올해도 돌이켜보면 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자연 재난을 좀 겪었고요. 최근엔 57명이나 희생된 2년 동안의 20주기도 치러졌어요. 사회재난의 아픔을 시민들이 함께 나눴는데 이런 재난을 최소화할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안전은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수없이 많아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유해화학 물질 유출 사고와 화재의 경우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 재난과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2차 피해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매우 위험한데요. 재난 발생 시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고 또 무엇보다도 시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인천시가 계속 힘써주길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시는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크고 작은 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했고요. 또 지속적으로 시민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반복적인 재난 훈련을 실시하고 또 나타난 문제점은 보완해서 앞으로도 살고 싶은 도시, 안전도시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천 시민들은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네네.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GCF가 2013년 인천에 둥지를 틀었는데요. 7주년을 기념한 행사가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국제기구와 연수구민이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송도 국제도시에 둥지를 튼 GCF 사무국.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국제금융기구입니다. 2012년 당시 독일을 제치고 송도가 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했고 지금까지 송도 G타워에서 국제기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GCF 유치 7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무대에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비롯해 세계 음식 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부스가 참가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한켠에선 GCF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민들에게 설명합니다. I think having GCF in Songdo not only brings a huge number of very diverse people, but also it helps to promote 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 issues within the community too. So I think Songdo and GCF has a very good relationship. 참가자들은 기념식을 함께하며 환경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를 계기로 더 열심히 친환경적인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냥 더 환경을 더 보호하고 아끼는 걸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 등 환경 이슈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환경 보존 의식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연수구와 GCF 사무국이 함께 마련하고 지역 주민이 같이 참여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녹색 지구를 만들자고 하는 이 캠페인을 보다 우리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또 GCF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알게 하며 또 GCF에 참여하고 계시는 사무국 직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연수구는 이번 행사가 국제기구와 기후변화 실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자원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창업으로 연계시키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인천의 예비 창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겁니다. 기존의 6곳 외에 이날 인천과 전북 전주, 경남 창원에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3곳이 추가로 신설돼 첫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인천 지역 입학생 34명은 앞으로 4주간의 이론 교육과 16주간 점포 경영 체험 교육, 그리고 창업 멘토링 등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우수 졸업생에겐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됩니다. 새내기 예비 창업자는 창업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사업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사업 계획서도 써본 적이 없고 그 외에 세무적인 것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테랑 창업인 역시 좋은 사업 아이템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업 자금 지원의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지인의 권유로 사업 아이템은 있는데 이제 좀 유동 자금이 부족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올해로 1,09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 가운데 70%가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융업센터도 인천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의 지원 속에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가 시너지 효과를 낼 거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마을 공동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 육아로 시작된 모임이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진 마을 공동체로 발전했습니다. 서구는 이러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구비 3억 원을 투입했고 그 결과 지역 곳곳에서 공동체 35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 모임의 지속적인 활동을 돕는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는 마을 공동체 지원과 사회적 경제 조직을 동시에 지원하는 융합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서구의 모델은 사회적경제센터, 마을공동체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하나의 테두리 융복합형으로 만들어서 양쪽이 서로 시너지 내서 발전할 수 있게끔 준비한 모델입니다. 서구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원도심 노후화 문제. 전문가들도 원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역에 시급한 과제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구 원도심의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 뭐 그림으로 이렇게 그 항축도로 몇 장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경인고속도로 주변을 중심해서 원도심이 쇠퇴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빈집 노후와 건축물이 증가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도시재생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가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이 제대로 잘 진행되려면 기초 체력이 필요한데 그 마을 공동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마을 공동체들이 사회적 경제 모델, 마을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모델을 이렇게 전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요. 센터는 최근 지역 내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 100여 곳을 방문해 기초 현황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초 가정동에 마련되는 정식 사무실에 입주하면 마을 공동체 육성과 지원을 비롯한 주민 창업 지원 사업 등 본격적인 센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올해 인천에서 처음 문을 연 교실형 안전체험관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대처법 등에 대해 생생한 체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갑작스런 지진이 발생하자 학생들이 침착하게 가스 밸브를 잠그고 식탁 밑으로 신속하게 피합니다. 불이 났을 땐 팔로 코를 막고 몸을 숙인 채 캄캄한 건물 벽을 손으로 더듬으며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화재 시 가장 필요한 소화기 사용법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안전핀 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아래만 잡고 아니면 무거우니까 이렇게 바닥에 놓고 이렇게 빼면 됩니다.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5분. 이를 위한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도 직접 해봅니다. 지난 5월 인천에서 처음 문을 연 교실형 안전체험관. 교육부와 시교육청 예산 1억 2천만 원을 들여 교실 2개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이곳에선 버스 안전벨트 착용과 비상탈출, 지하철 안전수칙, 구명조끼 착용 등 다양한 체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았고 정말 사람이 그렇게 쓰러져 계신다면 제가 이 방법을 배웠으니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체험교실은 인천 지역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안전체험교실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약 350명 정도의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참여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을 때 매우 만족과 만족으로 체크하신 분이 전체 응답자의 98% 이상이었습니다. 그만큼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앞으로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약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마 안전체험교실은 학기 중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진행되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공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단풍 명소엔 가을나들이가 한창이죠. 인천 도심의 공원도 나무들이 서서히 형형색색의 가을의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CJ 북인천 방송 이정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곳곳으로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해마다 수도권 단풍 명소로 꼽히는 인천 대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확실히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수려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로 붉은 단풍나무가 길 따라 펼쳐졌습니다. 떨어진 낙엽을 밟아보니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집니다. 나들이객들도 저마다 단풍나무 사이에서 짙어가는 가을의 추억을 남겨봅니다. 감수성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금년 한 해도 지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빨강, 노랑, 파랑 여러 가지 단풍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답다는 걸 느끼죠. 예, 자랄 때 파랗던 것들이 이게 단풍이 지니까 아주 그냥 화사하고 좋고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그렇습니다. 단풍을 봤으니 다음으로는 은행나무도 봐야겠죠. 이 가을날의 은행나무 숲은 마치 노란 물감을 풀어놓은 듯합니다. 인천의 대표 은행나무 명소로 유명세를 탄 공원.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가까운 도심 속에서도 노랗게 물든 가을을 느낄 수 있어 시민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꽃보다 단풍이 더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멋지고 낭만적이고 친구들 이렇게 가끔 오면 진짜 좋아요 여기. 인천은 다음 달 초중순쯤 단풍이 절정을 맞아 가을의 향연을 더욱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일터를 떠난 여성의 수가 인천에만 한 해 10만 명에 달합니다. 네, 여성들에게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채워주고 취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결혼 7년차 주부 김윤화 씨.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줄곧 육아에 집중해왔습니다. 최근 재취업을 준비 중이지만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미혼일 때는 이제 불러주는 데도 많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사실 시간적인 그런 제약도 많고 일을 좀 오랜 기간 쉬다 보니까 손에 익숙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기준 인천 지역 경력 단절 여성의 수는 10만 1천여 명. 인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돕고 있습니다. 훈련과 그다음에 상담을 통하고 그것들이 다 마친 다음에는 본인이 어떤 적성에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지가 결정이 되면 그 방향으로 알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취업처를 알려드리기도 하고 마음이 또 어려우시다면 같이 저희 직원들이 따라가서 동행 면접을 봐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연간 3천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직업 상담사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금영주 씨 역시 그중 한 명입니다. 운이 좋게도 제가 그 자격증 취득을 한 번에 하게 돼서 저희 센터에 바로 취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와 같이 경력 단절을 겪었던 분들한테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반기에는 취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구직자들의 자신감을 채우는 토크 콘서트를 마련합니다. 올해는 33년 차 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강연자로 나서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고 그랬을 적에 이거를 내가 선별했을 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포기하면 과감하게 포기했고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일터를 떠나는 경력 단절 여성들. 이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배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시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계의 바닷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공사가 시작됩니다. 옹진군은 시모도 갯벌 생태계 복원과 연도교 해수 소통로 건설 공사의 착공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기존 연도교 제방 구조물을 철거하고 대체 연도교를 신설해 통행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연도교 건설 뒤 해수소통이 단절돼 갯벌 퇴적과 오염 등으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제거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엔 갯벌 생태계 복원비 70억 원을 포함해 총 220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화군이 지난 1년간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한 결과 교통 분야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민원 3,776건 가운데 불법 주정차와 교통불편 신고 등 교통 분야가 45%를 차지했고 생활환경 분야가 1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에선 쓰레기와 공사,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불편을 제기한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화군은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군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남동구 모래내 시장이 착한 가게가 모인 착한 시장이 됐습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남동구는 28일 모래내 시장에서 착한 시장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착한 시장은 매달 매출액 일부를 3만 원 이상 기부하는 착한 가게가 모인 곳입니다. 모래내 시장은 지난 8월부터 33곳이 착한 가게에 가입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를 알리듯 인천 곳곳에도 형형색색의 단풍이 물들고 있습니다.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처럼 가까운 도심부터 신시무도와 덕적도 등 가까운 섬까지 인천 곳곳에서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주말에 가족과 함께 또 연인과 함께 단풍 나들이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